코로나19 증가 추세는 이번 주말에 어쩌면 변곡점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증가세가 주춤한 만큼 주말을 기점으로 수그러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도훈 기자가 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9일과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는 코로나19 슈퍼 전파 사건이었습니다. 이 슈퍼 전파 사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이 지났고 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대구 지역 확진자 증가폭도 조금 줄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옵니다. 대구시 등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교 행사와 집회 등을 금지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 80%를 넘겼던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비율이 51.9%까지 내려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유증상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신도를 분리해 대응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합리적인 그 추론에 의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희망이 섞인 그런 기대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타 환자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어 이미 2차, 3차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다 반영돼 이번 주말 전후의 환자 증가 추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의 후유증이 치유가 되느냐, 집단 발병의 후유증이 치유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벌써 자리 잡아버렸느냐가 차츰차츰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실천은 이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상황이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소식은 양민효 특파원이 파리에서 전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중국의 지역 33개 나라에서 2,05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80%는 한국을 포함한 3개 나라에서 나왔지만 한국 상황은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그것도 기존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We see encouraging sig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newly reported cases appears to be declining. 중국에선 지난 24시간 동안 143명만이 추가 확진자라고 보고했는데 대부분이 후베이 성에서 발생했고 최근 2주 동안 8개 성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엔 북한이 전염병 주의 지역에 있어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확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제든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very important that countries like the DPRK are well prepared, their systems are well prepared, and we're ready to go in at any moment should there be a report of a case from the country.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도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강 장관이 한국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반려견 감염 사례에 대해 WHO는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동물들이 긴밀하게 연관된 상황은 아니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국내 환자 현황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6,000명대에 왔는데 정부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900명씩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수가 줄었어요. 네, 어제 하루 확진자가 322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6,08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기계호흡이나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 환자는 26명입니다.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도 2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으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르자 격리해제 사례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하루에만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모두 88명의 환자가 격리해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의 감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전국 확진자의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도 개원이 더 연장됐죠. 네,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연장됩니다. 이번 달 8일인 일요일까지 휴원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번 달 22일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휴원 기간에도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됩니다.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열흘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무급이지만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최장 5일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달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등은 물론이고 노인 주야간 보호기관도 휴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대구 경북 상황은 별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요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타 현황 대구시청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혜미 기자, 우선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40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21명, 경북 8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대구 6명, 경북은 4명이 더 늘어 모두 41명입니다. 집단 거주시설 내 확진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어제 하루에만 4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20여 명에 대한 검체조사 결과가 남아있어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칠곡 미랄사랑의 집과 경산의 서린요양원, 대구 성보재활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집단 생활시설을 오는 22일까지 예방적 집단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 경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347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응 조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 신천지 신도들 중에는 이 증상이 없는 걸로 판명된 사람들 수가 빠르게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만 2,7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무 자가격리 기간도 끝난 신도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레부터 무증상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격리 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시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신도면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칠곡의 한티피정의 집에 일부 환자가 입소했고 오늘도 추가로 확보되는 시설에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파트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심했던 경산의 경북학숙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대신 경산의 중소벤처기업공단 연수원을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네, 이번에 수도권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고 특히 경기 군포의 페인트 업체에서 4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지윤 기자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222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 발표 뒤에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군포시 당정동의 한 페인트 도매업체에서 하루 새 4명이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업체 사장인 53살 남성이 지난 1일부터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4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업체 사장이 확진된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거주하는 43살 여성을 포함해 용인 거주 1명, 군포 거주 1명입니다. 나머지 페인트 업체 직원 5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확진자는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05명인데요. 중구를 빼면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체 확진자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11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를 포함한 공식 집계 발표는 오늘 오전 10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검사 받으셔야 할 텐데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서울 경기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두 곳에 조만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건용 마스크 업체를 한 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매점 매석과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스크 최고 가격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경고하는 글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본에 오지 말란 뜻으로 읽힙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아베 총리가 밝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데 사실상 격리 조치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격리 조치는 일단 오는 9일부터 이번 달까지 적용됩니다. 더불어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도 이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한국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입국 거부 지역도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구와 청도 외에 안동시와 경산시, 칠곡군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도쿄 인근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와 가장 가까운 하네다 공항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연기나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위기감을 느낀 아베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규제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일본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어제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죠. 이러한 입국 제한 조치 그동안은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는데 방역 선진국들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혹스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호주의 과도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을 사실상 2주간 격리 조치하겠다고 결정하자 외교부는 어제 저녁 늦게 소마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 집중됐다는 점, 검사 역량이 뛰어나 확진자가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왜 과도한 조치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지난해에만 558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입국 제한이 본격화되면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조세영 1차 관이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앞서 어제부터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 호주의 주한 대사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간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입국 제한 조치가 호주와 일본 등 방역 선진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외교당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2차 주한 외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각국 외교단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특히 미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115곳으로 41곳은 입국 제한을, 25곳은 격리 조치를, 45곳은 검역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중국의 완치율은 65%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름 아닌 낮은 검사 정확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완치 판정 이후에 다시 양성을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반려견이 감염돼 사람에서 동물에 전염된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완치 퇴원 이틀 만에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자로 우한시 보건당국은 사인을 코로나19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완치율은 65%로 퇴원 기준이 엄격한 한국은 물론 최근 환자가 많은 이탈리아, 이란보다도 볼등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더 빨리 유행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4월 동안 발열 증세가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오면 퇴원합니다. 这个试剂盒它还是检测这个核酸还是不太稳定，所以说有这个试剂盒的问题。 광둥성 증부는 퇴원한 사람의 14%에게서 바이러스가 다시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수성, 스촨성 텐진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주고픈 보건당국이 느슨한 기준으로 환자들을 서둘러 내보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여성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전파한 첫 사례입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감염된 강아지에 이렇다 증세가 없고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증거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지침이 다시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 가격은 1,500원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줄서기를 막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라는 것도 시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또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주중에 사지 않았던 분들에게 구매 자격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62년, 72년생 등은 오부제에 맞춰서 이 화요일에 산다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주말 휴일에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가동되기 때문에 노약자,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약국 말고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한 장씩만 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해외 수출을 아예 금지하고 또 공적 공급량도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나온 대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지 오수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려는 줄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2장. 2장도 올해는 안 되죠. 일주일에 4장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 실제 공급은 그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생산량은 일주일에 7천만 장 수준. 80%를 공적 물량으로 높여도 여기에 의료 방역기관 우선 공급분을 빼면 실제 물량은 4,200만 장.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공급은 일주일에 1인당 한 장이 안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통해 한 달 안에 생산량을 40% 늘릴 계획이지만 그래도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6천만 장 수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오부제를 해도 어느 정도 줄서기는 불가피합니다. 공평 보급을 위해서라지만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꼭 직접 가야 하는 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겐 힘든 점입니다. 정부에서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나이 많은 사람네 집은 가정으로 좀 이렇게 뭐 확인을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공급량은 20%로 줄게 됐지만 1인당 판매 개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 한 명의 마스크를 30장씩 판 한 대형마트에는 밤새 긴 줄이 늘어섰지만 상당수는 번호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이 마스크 대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어제 KBS 뉴스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예산 집행 계획을 비롯해서 좀 더 자세한 방침들을 밝혔는데요. 이병도 기자가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상조 실장은 먼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 많은 불평과 불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 필수 공급 물량을 빼면 우리 국민이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호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추경안에 대해선 한국형 기본소득제 개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2조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전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침체된 소비와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선 정말 실망했다,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데 이렇게 좀 과격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김 실장은 오늘 외교부 등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특히 이 사망자 지난달 멕시코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걸로 확인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크루즈선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어스 카운티에서 숨진 이 남성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멕시코를 다녀온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is individual did develop symptoms on the cruise and was still symptomatic when they passed through the port of San Francisco on their return trip. 문제는 이 배가 지난달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승객들을 내려준 뒤 다시 2,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와이로 항해하다가 발병 소식에 급거 귀환했다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정박한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들은 배 안에서 검역을 받고 있고 앞서 내린 2,500여 명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1 and 10 is the current 11 passengers, 10 crew. Now that number, by definition, the dynamic nature that is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is subject to change. 앞서 워싱턴주에선 다수의 요양원 출신자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이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선 국제공항의 검역 요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는다며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고 문 대통령도 답신을 보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건 약 넉 달 만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건강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고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로 가져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서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이고 나머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문 대통령이 3일절에 제안한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반응도 담겼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친서에서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면서도 별도의 채널에서 따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답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언제든 만나 협력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시선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3도, 광주가 영하 2.2도, 의성은 영하 8.6도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덜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9도, 광주와 의성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가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 지역도 낮이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영서와 세종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전국에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3도, 대구와 광주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지자 요즘 집에서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는 불가피할 텐데요. 그래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쓰는 법 알아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색창에 마스크 만들기를 입력하자 동영상이 여러 개 뜹니다. 만드는 재료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시물들입니다. 이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전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도안에 따라 마스크 겉면을 위한 천을 자르고 두 겹으로 안감을 만듭니다. 필터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겉감하고 또 박아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핵심은 마스크에 들어가는 정전기 필터. 정전기 필터 원단입니다. 이 원단은 이렇게 마스크 크기에 맞게 자른 뒤 마스크에 끼워서 쓰는 방식입니다. 정전기 필터를 끼우면 보건 마스크 수준의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안감과 겉감을 이을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주의사항입니다. 접착제가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는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쪽에 집어넣은 정전기 필터를 갈아 끼우면 되는데 필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마스크의 필터는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마스크도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서 오염이 안 되게 장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뺍니다. 필터를 빼고 면 마스크를 깨끗이 빠르시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새로운 필터를 깨끗한 손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세탁해선 안 되고 면 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도 필터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전체적인 환자 현황 그래프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확진자 통계 그래프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6,088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중간 발표한 확진자가 포함된 수치인데요.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42명으로 집계됩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19일 이후 2주가 지나면서 그만큼 완치된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확진자는 일단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지난달 29일 이후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따로 떼서 볼까요? 역시 1일 확진자 수 줄어드는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다만 그 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일별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가 최근에 미세하게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 지역별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도로 봤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이를 전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대구 지역이 전체 75% 정도, 경북 지역이 15% 정도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90%에 이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을 모두 합쳐서 10% 정도인데요. 서울 경기 지역이 4% 정도, 부산과 충남이 각각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이 중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가 3천여 명으로 대구 전체 비율의 70%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대구 신천지가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지역의 경우도 전체 발생 환자는 86명인데요. 천안의 운동시설 관련 환자가 81명이니까 충남 지역 전체의 90%를 넘어섰고요.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 전체는 92명인데 온천교회가 33명이니까 전체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은평 성모병원이나 성동구 아파트에서도 10여 명의 집단 감염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닫힌 공간에서 함께하는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국가가 110곳을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3단계 발열 검사를 해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지수 기자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구 앞에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흰 방역복을 입고 고글까지 쓴 승객에게 항공사 직원이 다가가 체온을 잽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하기 전에 시행되는 발열 검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비행기 승객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승객들은 여객 터미널 출입구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를 통과하게 되고 37.5도 이상이면 공항 검역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도록 안내받습니다. 2단계로 승객들은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출국장 앞에서 한 번 더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열이 있으면 발열자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해당 승객에게 탑승 포기까지 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권은 100% 환불됩니다. 출국장을 통과해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나라 노선은 탑승구 앞에서 한 차례 더 발열 검사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3단계 발열 검사를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평상시보다 먼저 공항으로 출발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호주가 입국 금지를 선언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110곳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야의 거물급 중진들이